작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업은 과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봐요. 전 프루덴셜 지점장 챔피언 박승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 대표님, 네.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인카 재무 컨설팅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명의 TV 대표로 있는 용쌤 박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일즈 명인 TV라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 어떤 채널입니까? 이 채널이 이제 만들어진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세일즈 명인 TV인데, 이제 컨텐츠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사실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이 괴로움들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면은 그런 인간관계 해결책,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원리, 노하우, 상담의 원리,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제 책 영업의 신 네. 책을 읽고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봐도 도움이 되겠네요. 예, 도움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이런 얘기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영상보다 저 책 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네. 촬영 여기서 종료할까요? 아닙니다. 해야죠. 그래도 뭐, 제 영상도 보면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승용 대표님 2018년 네. 프루덴셜 지점장 챔피언이었습니다. 네, 저는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예. 네. 이 지점장 챔피언이 저는 더 이 보험 세일즈 챔피언보다 더 높게 치는 이유가 세일즈는 나 혼자 알아서 잘하면 됩니다. 근데 지점장 챔피언을 하시려면 네. 지점원 40~50명을 다 네.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점장 챔피언이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네. 일이 아닐 텐데 그 핵심 비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겸손하게 운이 좋았어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방송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함께하는 멤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조직을 이끌거나 이제 매니저를 하신 분들이 알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나 혼자 이렇게 세일즈 하는 게 가장 사실 편하거든요. 편한데 한 40~50명 정도 지점 규모가 컸을 때 한 50명 정도 됐으니까 50명이 한 방향으로 전국 1등을 하는 거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큰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제 비결이라고 이제 여쭤보면 전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제 전략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전략?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종일관 이제 지점 조직을 경영을 하면서 제일 제가 열심히 솔선수범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제 전략의 첫 번째 전략은 우리 모든 멤버들이 지점원들이 항상 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전략을 썼던 거예요. 자, 네. 자부심을 느끼게 어떤 전략이 자부심인데 구체적으로 방법 어떻게 해서 자부심 느끼게 했는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보험 영업, 보험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거절도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심지어는 뭐 보험팔이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절이 있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가 하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집의 가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국가가 솔직히 책임 안 져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합니다. 이제 보험을 통해서 그런 비상시에 가족들의 평범한 삶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누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국가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들 수 있도록 대화하거나 교육하거나 생활하는 것 자체 모든 거를 거기에 포커스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맞췄고 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신나게 일을 하게 만든 큰 원동력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모션이나 시상을 할 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청약을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험료가 크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만 저는 당시에는 저희 지점에서 가장 큰 시상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험에서 이게 사망보장을 판매하고 권하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은 금액을 고객분들께 준비시켜 드린 분들한테 최고의 시상을 줬던 거. 그것도 이제 한 예일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 이게 대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큰 계약을 했을 때 박수 쳐주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부각하고 박수 쳐드리고 보험이 계약이 아니라 그렇죠? 보험금 지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 거죠. 그렇다면 네네네. 제가 정리를 하자면 네네. 자부심이라는 것은 네. 일에 대한 자부심,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험을 사회적으로는 보험을 판매하는 일, 보험쟁이라고 놀릴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우리는 이렇게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정을 보호하고 네네. 이거 책임지는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명감을 항상 네. 염두에 두셨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조직의 리더들은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말로 그렇게 하고 결국 나중에 실적 얘기를 하면은 멤버들이 바로 느끼거든요. 네.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저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리딩하고 있구나.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초임 신입 지점장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배들이 좀 비웃었어요. 야, 넌 비즈니스를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제자랑 같이 제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예.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숫자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 자체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계속 이렇게 요구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네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사람은 늘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우리 멤버들은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늘 관심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 조직에서는 그거를 늘 느끼게 하는 건데 예를 하나 들게요. 뭐 여러 가지 예를 있지만 이거는 뭐 진짜 이렇게 뭐 마음에도 없는데 그렇게 행동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 일찍 출근합니다. 근데 제 방에 이제 그 와서 인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바로 자리에 가서 앉으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늘 가서 따라가서 좋은 아침 먼저 이제 악수를 내밀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되게 어색해 하는데요.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지점장은 나한테 찾아와서 악수를 내미는 게 저는 그거를 그냥 생활화했어요. 심지어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참 어떻게 보면 아들뻘 되는 친구가 아니 제가 계속 먼저 인사를 하니까 이게 옆에 갔는데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좋은 아침 하니까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 뭐야? 왜 이렇게 제가 싸가지가 없어? 이게 뭐이 버릇없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먼저 인사하고 저 사람이 저희 멤버가 저 친구가 하루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늘 관심 가져주고 늘 오면은 갔다 왔냐 가면은 잘 가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했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자리에 앉아 있을 적이 별로 없었어요. 밤이나 이런 데 아침에 좀 앉아 있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감시하러 다닌다 이렇게 오면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눈치가 빨라가지고 열심히 인상 쓰고 있는 친구한테 막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딱 보고 이거 가만 내비둬야 되겠다 하면 내비두고 그런 것들을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 마음도 잘 알아주고 뭐 그런 두 가지 전략이 모든 조직 경영에 다 녹아들었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네. 저도 이제 지점장을 해봤지만 네네네. 안타까운 게 네. 청약을 못하고 계약이 없으면 가장 힘든 건 네. 자신이잖아요. 설계에서 자신. 제일 맞아요. 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내가 돼야 되고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질책하고 야단치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지점장님은 그런 건 없었겠네요. 저는 철학이 있었어요. 뭐냐면 실적이 좋은 거 물론 이제 박수 쳐들고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 실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도움 안 돼, 조직에 도움 안 되라고 진심으로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조직이 전국에 1등을 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사실은 큰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적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보상이 여러분들의 보수에 녹아져 있다. 우리 지점에서는 실적이 좋다고 해서 더 박수 받을 이유는 없다 그랬어요. 물론 제가 못 해주는 건 아닌데
그 달리 얘기하면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수준 낮거나 소외될 수는 없다. 우리 멤버인 이상 누구나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철학을 늘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지점원들이 많이 알아준 거죠. 자부심과 존중감이 네, 그렇죠. 그게 지점의 경영 철학이었고 네. 사실 그것만으로는 네. 챔피언을 저는 하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결국은 이 세일즈 트레이닝이 네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중요하죠. 네네네. 그 트레이닝 비법 여기서도 좀 꺼내 주시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초창기 때는 이제 내가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권한을 위임을 해요. 이게 잘 돌아가는데 그 지점장이라고 하는 자리 뭐 이렇게 조직마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한 10명 있는데 본부장이라고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요즘 보면. 근데 하여튼 뭐 한 50명 정도 리딩하는 그룹 그 이상의 이제 그룹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지만 사실 마켓 리더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신입들을 잘 육성하는 메인 트레이너로서도 역할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먼저 아까 트레이닝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신입 때 내가 나중에 매니저가 되면 그냥 무조건 스크립트 외우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리킬 게 아니라 원리를 가리켜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상담의 원리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반복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전에 같이 나가서 적용을 해서 그때 이제 실전에서 이제 악유가 맞춰지는 거죠. 네. 탁상의 이론이 아니라 현실 이론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 선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상담했냐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그거를 듣고 제가 그런 건 좀 빨랐어요. 녹음을 좀 할게요라고 얘기하고 들어서 바로 온 다음에 그 느낌을 안 까먹으려고 다시 적어서 다시 재해석해서 나름 이제 뭔가 그 스토리도 만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전하고 같이 연습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뭐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만들어진 거죠. 네. 지금 그 챔피언을 하셨던 KB 라이프에서 네네네네. 퇴사를 하셨고 네, 퇴사했습니다. 네네. 새로운 조직에서 사업을 꾸리신 거잖아요. 네네. 방법이나 노하우 이런 게 더 좋아졌나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곰곰이 지금 이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승용아. 근데 가만 보니까 뭐 조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하는 생각은 저는 없어요, 지금. 왜 없냐면 요즘 한참 후배들 보면 뭐 1000명 이상을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10,000명 이상을 막 얘기하는데 그래, 만들어라. 왜냐하면 나는 전국에 1등을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정상을 찍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 대신 뭐가 있냐면 다양한 비즈니스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세일즈를 하는 방법이라든지요.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기본적인 상담의 원리, 영업의 원리는 동서고금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양한 비즈니스 찬스가 오는 거예요. 한 회사의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랑 또 연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하고 싶어지고 재밌어요, 지금. 영업의 신 채널에서 네. 영업을 잘하시는 분을 옛날엔 잘했지만 이제 네네네. 매니저를 영업 어떻게 보면 영업 최전선을 떠나고 트레이닝 네네네. 그 트레이닝 신으로 모셨던 이유는 네. 그 17년, 15년 같이 그 KB라프에서 근무할 때 보면 같은 직원이라도 아니면 다른 지점에 있다가 지점장 밑으로 가면은 이게 더 이렇게 잘하고 성과가 좋아지는 장면들 그런 설계사를 꽤 봤단 말이죠. 네네네. 자, 지점장님은 이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중에 나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원 포인트 레슨으로 이런 것만이라도 한번 고쳐보세요라고 조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핵심을 잘 보세요. 지금 뭔가 일이 안 되고 있을 때는요, 각자 이제 영업 분야마다 이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몸담았던 한 7가지 프로세스, 7단계, 뭐 3단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전화를 걸어서 고객한테 컨택을 하는 거가 잘 안 되는 거는 거기서 뭐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을 제일 먼저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약속을 잡는다든지 뭐 SNS로 약속을 잡는다든지 안 되면 그 원리를 빨리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연습이 필요한 거죠. 진단을 받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상황마다 달라요. 앞으로는 네. 그런 지점장님의 수고를 네. 영업의 신 책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끝내주죠. 그래서 읽을 때 이거 내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네네. 보험을 직접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이고 네네. 또 이제 대표면은 네. 또 중간에 매니저들도 양성을 하고 그 네. 매니저가 네. 네. 리크루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또 리크루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많죠. 어려워하고. 그런 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업이나 리크루팅이든 조직을 육성하는 건지 간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니저 때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업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을 뽑는 거, 사람을 육성시키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지를 원리를 이해하는 거를 가지고 이 숙련된 사람이 개인의 경험이 딱 들어가면서 엄청 시너지가 나는 거죠. 자꾸만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 경험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혹시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박 대표님 찾아가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세일즈 명인 TV 열심히 네, 하도 네, 될것 맞아요.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네. 굳이 뭐 같이 함께 안 해더라도 뭐 연락 주시면 연락이 많이 오시긴 오셔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동안에 제가 뭐 만들었던 자료 이런 거 다 드리는데 근데 자료를 많이 드려도 그거를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건 뭐 괜찮은 거예요. 뭐 내 노하우가 아니라 나도 어떻게 쭉 배워온 거고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제가 뭐 이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배운 거를 노하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그걸 줘 본들 그걸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럼 언제든지 오픈돼 있습니다. 네. 제가 투자 유튜버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근데 진짜 투자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네. 그냥 동영상 열심히 봐서 어떤 사람의 말 얘기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 투자 철학을 만든 사람이 맞아요. 부자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시간을 안 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카다라 뭐 방송만 보고 섰는데 떨어지면 저놈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네, 얘기 네,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지점장님께서도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아니고 우리 박 대표님 말씀에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더 네, 네. 텐데요. 네. 트레이닝의 신으로서 네. 트레이닝의 신으로서 감히 제가 네.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현재 이 보험 영업을 할까 말까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뼈 때리는 얘기든 좋은 얘기든 한 말씀 해주시죠. 좋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기 전에 제가 어제 제 블로그에 간단히 적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광고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 보험 영업하면 누구나 다 억대 연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억대 연봉 되시는 분들 5%밖에 안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 영업에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운 인생 적성에도 안 되는 분야에서 시간 낭비하면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시는 분들, 뭐 와서 하면 좋죠. 와서 하다가 그만두면 나는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과연 이분이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먼저 검증을 받으신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체계적인 시스템과 원리를 가지고 교육과 훈련시키면서 육성을 시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잘못 가리킬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래야지만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단 한 가지 여러분들, 내가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은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또는 아니면 뭔가를 꾸준하게 크고 작은 성과들을 계속 내왔고 성취욕을 느끼면서 일을 했는지 그런 분들이 모두 영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일단 영업에 노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고난을 나 옛날에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네. 힘들었던 상황을 내 노력이나 성실로 넘어가본 경험들 네네.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은 네. 영업을 했을 때 충분히 성과가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영업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성격이 내향적이라 안 돼. 네. 외향적이라 영업을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박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게 영업을 잘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라는 얘기 쓰면 안 되겠죠. 하여튼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우리 이 작가님보다는 좀 이렇게 못했지만 세일즈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세일즈 너무 오래 했고 잘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보면 내성적이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하고 완전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원리를 알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성실도 있고 너무 흔한 단어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격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한 20, 30년대 네. 그러니까 78년, 뭐 70년대, 네, 네, 80년대 50 시절에는 네. 고기 앞에 와서 아양도 떨고 술 마시고 네, 땡거리고 네. 치고 네, 이게 네. 외향적인 성격이 네, 네.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그렇게 네. 되면 쫓겨납니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렇게 영업할 것 같으면 왜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네.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결국은 사람에 가까이 사람의 신뢰를 얻는 방법, 네. 사람을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성격은 큰 문제가 없고 네. 그럼 그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트레이닝, 네.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이렇게 사람 심리, 사실 우리 작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업은 과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종합 예술이라고 봐요. 많이 그래서 이제 좋은 매뉴얼을 갖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서 특히 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첫 단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험 영업도 너무 안타까운 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와요. 그 다음에 상품 교육 조금 하고 나가서 팔으라고 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100명 들어와서 99명 나가고 1명 남아있고 그 다음 달 또 100명 들어오고 아무도 책임 안 져주고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나가면 나간 99명도 힘들지만 네. 99명에게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아유. 너무 몫을 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네. 우리 트레이닝에 신 박 대표님. 네. 자, 박 대표님 여기 지금 자막으로 세일즈 명인 TV 주소도 나갈 텐데 여기서 보시고 혹시 네. 궁금하신 게 있어서 혹시 그 세일즈 명인 TV에 메일 주소 공개돼 있습니까? 예,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 뭐 질문하시면 기꺼이 답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어제 밤에도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친절하게 응대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쁘지 않는 한 이렇게 하시고, 옛날부터 살아오면서 저희 선배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조직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뭐 나눔의 문화. 그래서 뭐 저는 영업을 워낙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애잔한 게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언제든지 뭐 말씀하셔서 찾아오셔도 되고 자료도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의 신 책 꼭 보십시오.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네. 네. 자, 오늘은 제가 감히 제 지인들이나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박승용 대표처럼 트레이닝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 마음대로 영업의 신이 아니라 트레이닝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드렸던 박승용 대표를 모셔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